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블랙입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는 엄청 잘 나갔는데 한국 증시는 바닥에서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 며칠간 물가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죠.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급등하면서 시장에 불편함을 주고 있고 안전자산의 최고봉으로 알려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시는데요. 혹시 이번에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러한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서 여기까지 오셨을 거라 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문제의 원인인 물가 상승 이슈를 체크해보고 또 한국 증시가 유독 힘든 원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만 짚으면 안 되겠죠. 앞으로 한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러한 것들도 한꺼번에 다루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세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생산국으로서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국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편하게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서 생산된 물건들은 상당 부분 미국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물가 상승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에서는 생산자 물가 지수를 체크해야 되고 미국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써 있듯이 중국에서 생산된 물건이 미국으로 간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무조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10월달 물가 지수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11월 9일 화요일에 나왔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월 10일 수요일에 나왔습니다. 먼저 발표된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최근 5년 동안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엄청 높아진 물가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물가가 높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가 상승이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도대체 지금 제가 뭐가 문제라고 이 자료를 들고 나타났을까요? 여기 잘 보시면 최근 이슈가 된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10% 전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발표된 10월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갑자기 빵 떴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물가 상승이 심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글로벌 경제에 큰 타격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러한 걱정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사도 나왔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제품 출고가를 반영하는 만큼 경제 활력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선행 지표라고 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의 물가는 전 세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높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역시 최근 몇 달간 5%대의 상승을 보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6%대로 빵 떴습니다. 6.2%가 나왔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큰 걱정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물가가 높으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물가가 높으면 사람들은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온 직후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물가 고공행진에 연준 내년 여름쯤 금리 인상 가능성 커져. 미국의 10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6.2% 올라 1990년 12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1년 만에 최고 수치죠. 요즘에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은 몇십 년 만에 최고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아마 내년쯤에는 22년 만에 최고다 이런 수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경기가 과열된다는 것으로서 연준에서 이것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는 2%, 2%가 타겟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6.2%까지 올라왔으니까 연준의 타겟치보다는 많이 올라온 상태죠. 그래서 이것을 2%로 다시 낮추기 위해서는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바로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몇 시간 전에 발표된 경제지표입니다. 12일 미국 미시간대가 발표한 11월달 소비자 태도 지수는 전달보다 4.9% 감소한 66.8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 최근 10년 동안 이번에도 또 몇십 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네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월가 예상치인 71.7에도 훨씬 못 미쳤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발표되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매월 중순에 예비치가 한 번 발표가 되고 매월 말에 확정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비치와 확정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나온 소비자 태도지수, 이게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은 소비의 국가인데 소비가 최저치다. 그만큼 경제가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페드 워치에 따르면은 내년 말쯤에는 미국에서 금리를 3번 정도는 올리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금리까지 올리게 되면 경제가 더더욱 어려워질 것은 분명히 보이네요. 물가가 오르는 상황 속에 경제가 어려워지는 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 갈까 말까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한 투자는 잘하고 계신가요? 제가 최근 영상에서 스태그와 인플레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투자법을 공유드렸으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10년물 국채 금리는 따라서 오르기 마련입니다. 여기 화살표 쳐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이때가 10월 초였습니다. 10월 초에 미국의 9월 고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용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 않았었죠. 하지만 임금이 꽤 높게 나왔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물가 상승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걱정 속에 당시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을 볼까요? 최근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점점 내려가다가 갑자기 장대 양봉 하나를 싹 뽑았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가 미국의 10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던 그날입니다. 이렇게 국채 금리가 위로 툭툭툭 튀게 되면은 조달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성장주의 매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국채금리 장대 양봉이 나왔었던 최근에 나스닥 지수도 2%, 2% 가까이 떨어졌었던 기억이 있네요. 물론 그 이후에 미국의 국채금리는 살짝 진정이 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국채금리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결국에는 국채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주식이 오른 것도 크게 없는데 물가가 오른다고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국 주식이 한참 오를 때에는 한국 주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가 미국 주식이 지금 고점에서 흔들흔들 거리니까 한국 주식은 또 미국 주식 따라서 다시 또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 주식은 왜 이러는 걸까요? 한국 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파란색 코스피 지수와 주황색 S&P 500 지수를 겹쳐서 비교해 봤습니다. 연초부터 최근까지의 상대적인 수익률 차트입니다. 7월 달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게 움직이는 척 하다가 갑자기 7월부터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철천지 원수처럼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 형님들 나 죽어. 사람들은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도대체 한국 주식을 망치는 주범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만 보면은 미국 주식 때문에 한국 주식이 망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제가 그래서 그 원인을 다른 데에서 찾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파란색 코스피 지수와 주황색 홍콩의 항생 지수를 겹쳐서 비교해봤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두 개가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7월 달부터 홍콩 항생 지수가 갑자기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코스피 지수 역시 같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 둘은 뭔가 닮아 있다고 봐도 무방해 보이네요. 여기 딱 찾았습니다. 한국 증시를 망친 주범이 바로 중화권 증시였습니다. 한국은 중국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헝다 이슈다, 카이사 그룹 이슈다, 무슨 그룹 이슈다, 이러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도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즉 이렇게 중국에서 부동산 개발업체가 부도가 나면 중국 경제가 흔들릴 것이고 이것은 곧 한국까지 연결되면서 한국 경제 역시 크게 흔들릴 것이다. 이런 말이 점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지금까지는 그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계속 망한다,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 중 하나예요. 하지만 대응은 좀 하자. 대응을 하면서 천천히 투자하면 충분히 여러분의 계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지금 중국 부동산이 여전히 문제다. 개선된 게 하나도 없다. 연준에서도 인정하지 않았냐. 헝다 이슈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그런데 헝다 이슈가 조금씩 해소될 기미가 보이고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선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중국의 6중 전회 이벤트를 보자고 했었죠. 중국의 6중 전회가 끝나면 시진핑 독재가 확정되면서 중국에서 무언가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이 나올 것이다. 그게 나오면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반전될 수 있지 않을까. 최악 속에서 약간의 희망을 조금씩 찾아봤었는데요. 이 희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6중 전회가 끝난 직후 나온 뉴스입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사 자산 매각 10개, 대출 규제 완화 고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부동산 개발사인 헝다그룹이 지금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회사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혹은 안정적으로 부도를 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최대한 빨리빨리 매각을 해야 될 거라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산을 다들 사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개발사들이 부채를 90% 정도 이것보다 더 많게 끌어안아서 토지를 매입해서 그 위에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헝다그룹이 시장에 M&A 매물로 딱 나와도 사람들이 이것을 사게 되는 순간 이러한 90% 대출까지 다 끌어안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헝다그룹 같은 회사를 인수했을 때 생기는 부채는 앞으로 부채 비율에서 제외해 줄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헝다그룹 같은 애들 좀 인수해줘. 즉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서 부동산 개발사들을 하나둘씩 처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 위기까지 오지 않겠죠? 안정적인 구조 조정이 올 거라 봅니다. 예를 들어 중국 수저우에는 헝다그룹이 짓담한 건물들이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요? 여기에 깔린 부채가 얼만가요? 그리고 헝다그룹이 짓담한 건물은 이거 하나뿐만 아니에요.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카이사 그룹도 이렇게 짓담한 건물들이 여러 개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건물들을 일반 기업들이 사지 못하겠죠. 망해가는 회사 건물들 사서 뭐 하나요? 아마도 중국 지방정부나 중국 국영기업, 이렇게 국가적인 느낌 나는 곳에서 이러한 부실 자산들을 인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대출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인수를 쉽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지수를 잠깐 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여차여차 2900포인트는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일입니다. 7월부터 중국에서 부동산 이슈가 터지면서 지속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떨어졌었는데요. 여기에 물가 상승 이슈까지 터지니까 코스피 지수는 더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부동산 문제가 하나씩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악재 2개 중에서 하나는 해결될 기미가 보인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 며칠 한국 증시가 조금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다기보다는 약간 양봉을 보이고 있네요. 그럼 부동산 이슈가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고 물가 상승 이슈가 있기 때문에 V자 반등까지는 어려울 거라 보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자산이 있으면 꾸준히 모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불장의 기미까지는 나오고 있지만 내년도 불장을 위한 길을 모으는 작업은 진행 중이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